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는 3일 연속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하고 그저께 좀 하락폭이 컸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0.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증시의 어떤 그 투심이 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고 외인이나 기관이 어떤 적극적인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1분기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많이 올랐다가 차익 실현이 오히려 나오면서 증시가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옆에 이제 센터장님,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주셨는데 일단 증시 어떻게 보시고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좀 양대 시장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데 사실 최근에 좀 코스닥의 상대적인 약세가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동안 좀 많이 오른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이 좀 직격탄을 네, 맞는 것 같고 가장 좀 안타까운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들고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뭐 그래서 바이오 같은 네, 것들. 특히 바이오 종목들 공매도 재개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좀 공매도 타겟이 좀 되었던 음,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빠지다 보니까 실제 지수가 뭐 아주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좀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로 보이는데 음,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좀 취약해져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향후 이제 5월부터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좀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다시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강하게 유입될 수가 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반전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또 다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뭐 마냥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공매도가 이제 다음 주부터 재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고 공매도가 타겟이 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해서 좀 지수를 하락하는 견인 역할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오히려 외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네.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 외적으로 혹시 또 최근 시장에 좀 약세 요인이 있었던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2월 달에 이제 조정을 좀 보이고 3월 중순까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코스닥 같은 경우에 1000포인트가 넘게 이제 뭐 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사실 코스피 대비해서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을 막상 이렇게 뜯어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혹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실적들을 보면은 중대형주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더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와서 특히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되돌림 현상으로 보이지만은 추세적으로 꺾였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시장 크게 자체가. 걱정할 네. 필요는 없고 또 뭐 시장이 또 이렇다 보니까 사실 수급 쏠림 현상이 좀 계속되면서 테마 쪽에서도 사실 뭐 기존에 핫했던 메타버스라든지 정치 테마주들 뭐 다 쉬어가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죠. 확실히 뭐 최근 분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는 이 진단키트 오늘 다룰 거죠. 예, 오늘 네네. 다룰 내용이 이제 진단키트 쪽이 좀 계속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한 차례 진단키트를 네, 다루긴 네,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또 저희가 다뤘죠. 네, 근데 그때랑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또 180도 달라진 네네.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 좀 이슈 사항이 됐었던 진단키트 산업에서 좀 이슈 사항이 됐었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한번 좀 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진단 키트, 그러니까 특히 팬데믹이 다시 뭐 4차 팬데믹이라고 불릴 정도로 특히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하루에 25만에서 30만 명이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백신 보급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동부 일부 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특히 이제 뭐 700명을 넘어서는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일본은 지금
변이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다시 뭐 1000명 이상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 뭐 2000명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변이 감염자가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도 변이, 뭐 남아공 변이, 뭐 영국 변이 이런 또 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늘어나면서 팬데믹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단 키트 쪽에서도 자가 진단 키트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신규 확진자들 보면은 30% 정도는 무감염증자 혹은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무증상 감염자. 예, 그런 분들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해서 집에서 직접적으로 진단 키트를 통해서 진단을 했을 때 뭐 확진이 되거나 하면은 빠르게 자가 격리에 들어갈 수가 있거나 혹은 또 치료를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산되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가 진단 키트를 이제 허용하는 쪽으로 선회를 했고 그것이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네, 뭐 한 10,000원 내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자체는 부담이 부담, 없고요. 부담 안 될 것 같고 나오면 사실 이야기. 저는 예, 네. 약국이나 뭐 지금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저는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네, 유통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진단 키트 쪽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한 차례 좀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국내에서 사실 국내도 좀 백신 접종 속도가 네. 좀 붙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네, 한 네. 5% 정도 됐고 빠르면 3분기 정도면 한 4, 50% 정도까지도 지금 네, 목표를 네. 잡고 있다 네. 보니까 예정대로라면 백신 보급이 빠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국내에 있는 모멘텀들은 좀 많이 사라질 요인이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죠.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저는 긴 호흡으로 보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은 미국은 지금 백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이지만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기부를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백신 특허를 좀 풀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오늘 어제 나온 얘기지만 모더나 같은 경우는 30억 회분, 네. 화이자도 30억 회분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초기에는 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국 이기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접종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선진국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앞으로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빠르게 접종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국내에도 지금 뭐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그러니까 뭐 계약 단계이지만 확보를 했고 이제 3분기부터는 굉장히 대규모로 접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론적인 거지만 일단 2분기 안쪽으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짧으면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확진자가 뭐 급격히 감소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고점에서 넘어가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이 섹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비슷한 관점이기는 한데 사실 뭐 진단 키트 같은 경우 저는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 다음 주 아까도 잠깐 시장 브리핑 했을 때 언급드렸듯이 다음 주까지는 좀 이렇게 지지부진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되고 한 1, 2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메인 테마를 좀 진단 키트가 좀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향후 1, 2주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자가 진단 키트도 이제 사실 경쟁이 점점 심화될 수밖에 네, 네,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주가도 좀 너무 과열된 상태다 네. 보니까 지금 그 1, 2주 기간 이후에는 조금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는 게 네. 오히려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저희 네. 두 사람이 공통된 생각이고요. 일단 뭐 종목으로 좀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엔디포스인데요. 엔디포스 같은 경우 사실 작년 7, 8월에 이제 인플루엔자랑 코로나19 동시 진단 융합형 키트 개발 성공 이슈가 좀 나오면서 대시세를 좀 분출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이때가 이제 작년 8월 그 10월 때까지 단기간에 대시세가 단기간에 몇 프로? 네, 2배 이상, 네, 3배 가까이 한 2.5배 이상 올랐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앤디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자가진단 키트 테스트 키트를 유럽 인증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뭐 한 15분에서 30분 내에 자가 그 침이라고 하죠. 저희 분비물을 통해서 어,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진단 키트들하고 조금 차별화된 건 뭐냐면 코 속에 이 면봉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키트에 묻혀서 하는 게 자가 진단 키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제 침을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뭐 노약자 분들 어린아이 대상으로 하기도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좀 잘 팔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나온 거는 신속 항원 진단 키트. 요게 이제 유럽에서 인정을 받았고 국내에서 인증을 이제 곧 받을 예정인 것 같아요. 금방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뉴스가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재료는 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신속 항원 진단 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원이 생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가 아니라 신속하게 백신을 맞았을 때 진단했을 때 항원이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신속 진단 키트가 코로나 걸렸는지가 먼저 지금 올라갔잖아요. 뭐 휴마시스라든지 최근 종목들. 그 다음은 이제 백신이 빨리 보급이 되면 될수록 항원이 생겼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진단 키트가 그 다음 차례 패턴을 받는다고 보시면은 요게 지금 저는 조금 더 재료도 있기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앤디포스 같은 경우는 그럼 앤디포스 일단 뭐 정리하자면 살까 쪽으로 저는 보시면 이제 살까 될것 쪽으로 같아요.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네네. 저 앤디포스 같은 경우 저도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사실 지난번 대시세 이후로 뭐 식약처 승인도 나고 양상까지 좀 진행이 되면서 좋은 소식들이 이어졌는데 테마 붐이 꺼지면서 사실 급락을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다시 이번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올라오면서 또 다시 새롭게 사이클을 좀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재료가 진단키트만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게 자회사 면역항암제 임상 관련 재료도 좀 묻어 네네. 있고 애플카 테마도 좀 엮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복합 모멘텀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거기에다가 좀 덧붙여서 사실 진단키트가 중동에 수출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쪽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네, 확진자가 늘고 확진자가 있는 많이 추세다 늘고 있죠. 보니까 그쪽으로도.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재료로 좀 다시 한번 좀 힘을 받으면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기서도 좀 충분히 좀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자가 테스트용 진단 키트 역시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도 조만간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진행이 되고 허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잠재적인 재료들도 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힘은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앤디포스 같은 경우 살까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뭐 어느 정도, 레벨은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보시? 저는 계단식 파동이 이제 만약에 발생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재료들이 하나씩 이렇게 좀 힘을 받는다면 저는 충분히 전고점 부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큼 전고점까지 1,500원까지 계단식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양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조정을 받다가 5일선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 사실 차트 패턴만 놓고 보면 지난번 대시세를 뚫기는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의 종목인데 재료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재료들이 좀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손절가라든지 익절가를 좀 설정하고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리스크 대비해서는 기대 수익이 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좀 정고점까지는 조금 뭐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한 8,000원 후반에서 9,000원 초반까지는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자리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요. 말씀해 주셨지만은 전체 진단키트 섹터, 그러니까 테마 섹터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좀 보시고
물론 이제 그 테마 내에서도 대장주가 바뀌면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는 이제 그 다음 대장주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섹터의 센티멘트가 무너지면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손절매 라인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종목. 이 이제 미코 바이오메드입니다. 사실 그동안 좀 진단 키트 쪽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좀 네네. 재료가 나오면서 재료가 나왔죠, 본격적인 어제. 상승 추세에 좀 진입을 한 종목인데 재료가 셀트리온이랑 공동 개발했던 이 코로나19 중환제 진단 키트가 유럽 시를 인증을 좀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제부터 힘을 받으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재료 가치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이건 이제 이미 나왔던 재료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유럽 인증을 받았다 해서 강세를 띠긴 하는데 사실 조금 좀 약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금 일단 하지만 대시세를 분출을 했었죠. 작년 이게 언제죠? 작년 6월 달부터 해서 7월 거의 한 달 동안 몇 배인가요? 이게 좀 3배 정도 올랐어요. 요 대시세 한 달 동안 3배가 오른 대시세가 있었는데 아마 저 때가 상장 전일 거예요, 저게. 네네. 저때 이제 한참 붐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상장 이후에는 좀 계속 안 좋은 계속 안 좋은 보였죠.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 하단이 이제 작년 10월 말인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 어, 한 몇 개월인가요? 6개월에서 7개월을 옆으로 행보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유의미하게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고 거기에 거래량이 수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에 꺼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반등을 이제 시도를 하다가 박스권에 갇혔다가 한번 내려갔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소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물량을 안고 지금 끌고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박스권 돌파에 따른 반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탄력적으로 오버슈팅이 단계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재료 가치는 조금 뭐 예전에 나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재탕 삼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료는 조금 뭐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까? 일단 살가인데 일단 살까인데. 살가인데 오버슈팅이 단계에 나와버리면은 그냥 팔고 나오시는 게 좋다. 정말 이거는 다른 종목보다도 조금 더 단기 네, 관점으로 봐야 뭐 돼요. 단기 정말 이건 조금 더 짧게 단기간적으로 보시면 이거는 돼요. 저랑 조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미코바이오메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 재탕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백신 보급률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중화학체 생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키트 지금 개발된 키트가 대중화될 수밖에 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지금 FDA 긴급 허가 받은 곳이 한 개 업체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만약에 FDA까지 승인 작업이 완료되면 저는 여기서 한 차례 더 큰 상승 파동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은 대세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 네, 충분히 지금 분위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아까 그 재료, 그러니까 FDA까지가 이제 승인이 나면 정말 그때는 좀 잡기 어려울 정도로 좀 큰 파동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살까인데 뭐 같은 살까지만 저는 조금 더 한 1, 2주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봐도 괜찮겠다. 조금 하는, 기간을 두고 대세 상승을 가보자라는 그렇죠. 거고 저는 좀 짧게 오버슈팅을 먹고 나오자. 네, 이런 단기 주의다. 트레이딩 단기 정도.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랩지로믹스. 마지막 랩조노믹스인데 사실 진단 키트 쪽에서 작년부터 실적이랑 수주가 검증된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번 파동에서 아직까지 탄력도는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좀 제가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작년에 사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던 휴마시스나 네. 엑세스바이오 같은 종목이 있는데 비교해 보면 지금 터무니없이 상승률이 낮긴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그 이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파고 들어봤는데 이유는 올해 추가적인 공급 계약건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현저하게 좀 낮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재료도 사실 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많이 있는 떨어지는. 다만 기술적으로는 사실 부담이 없는 그러한 패턴이잖아요. 네. 지금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부담 없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세 같은 경우는 단순 테마에 엮여서 올라오는 기계적인 매수세 정도, 매수세 유입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결론을 좀 지금 명확하게 좀 먼저 안내를 드리면 기술적으로 사실 나쁘지 않은 자리인데 저는 차라리 이번 파동에서 이 종목을 살 바에는 앞서 분석드린 두 종목을 차라리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저는 더 유효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랩지노믹스 사실 지금 위치에서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팔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 의견입니다. 일단은 섹터 내에서 좀 무거운 종목은 2등, 3등주로 떨어진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대장주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근데 탄력도가 높은 대장주들이 있는데 구태여 이 종목을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살까보다는 그냥 보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도 박스권 돌파는 좀 못했다라고 보입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할 가능성은 뭐 충분할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뭐 이 종목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더 오히려 탄력도가 좋고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주식을 구태여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 섹터, 이 테마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좀 보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더 탄력도가 있는 종목들로 가시는 게 좀 유리하다. 뭐 종목이 나쁜 상황이 아니고 네,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팔까 의견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탄력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주식들이 있고 별로 좋지는 않지만 주가가 좋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매매, 트레이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회사보다는 좋은 주식이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넵지노믹스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탄력도 면에서는 비교적으로 좀 좋은 주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자분들은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뭐 4만 원 가까이까지도 반등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테마가 이어진다 그러면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좀 총론 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진단 키트 쪽 같은 경우는 일단 계속해서 좀 지난번에도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영상에서 분석 드렸듯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과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의 종목들을 이렇게 좀 갈라두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좀 선을 둬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과열된 종목들이 있죠. 분명히 저희가 뭐 따로 이 종목이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는 다음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료 가치 측면에서 시장에서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또 올라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분석드린 종목들 중에 그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과열된 종목을 따라가기는 조금 고위험 위치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순환 관점에서 조금 바닥권에서 이제 좀 재료 가치도 있고 기술적으로 또는 수급 측면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들을 신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재료를 보유했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저항권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은 좀 부담스럽더라도 좀 쫓아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절매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뭐 여담입니다. 화이자가 지금 뭐 알약으로 먹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연말이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셀트리온은 어떡하나? 그런데 또 공매도까지 제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방 사업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